반갑습니다. 네. 오늘 중앙 로타리 클럽 회원 여러분께 평소지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유가 없어, 우유. 근데 중앙 로타리 클럽은 이 시간에 강사가 강의합니까? 이 시간이 강의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시간 같아요. 식사 끝나고 식곤증도 있고 피곤하신데 졸리시면은 그런 시간인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재미없게 하면 혼자 주무실 텐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0분간 내내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풍수지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예로부터 이 풍수지리가 전해 내려오면서 풍수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풍수가 왜 중요한지, 왜 과학이고 풍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답을 내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누군지 이제 아시게 되실 거고요. 풍수지리학은 공식적으로 발언된 것은 2100년도 중국 진나라 시대에 주선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100년 전 신라 말기 도선국사께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정통 풍수지리학은 도선국사시고요. 본 풍수지리학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가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대 전수자, 도선국사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한계 무령설이라는 풍수지리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는 도선국사부터 시작돼서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효림, 성고사, 정동, 이지함 이런 막대한 스승님들께서 한 사람씩만 전수, 제가 34번째 전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풍수를 연구하고 나서 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 이 풍수를 완전히 인류가 밝히지를 못한 관계로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풍수지리학을 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좌우간 이 풍수지리를 알면서 저는 세계 평화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실에 되는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0만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참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풍수지리학이 이런 인류의 최초 밝혀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원돼 가지고 전 세계에 앞으로 풍수가 세계화가 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로타리 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풍수지리를 완벽하게 밝혀내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어떻게 정의가 됐는가?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자, 형상과 기에 의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기.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리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어사전에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법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과거가 다 발언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정의 속에서 모든 인간사 세상사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본 이 간단한 정의 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학이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는가? 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 30만 불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산실에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자연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론이 뭐냐면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 활용법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된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어려운 낱말을 좀 썼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어쨌거나 형상과 기에 의해서 흥망성쇠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그것만 생각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100% 신뢰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응용을 하시게 되면 200% 1000%도 풍수지리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게 됩니다.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풍수지리가 과연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가.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체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는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상과 기라고 얘기했어요.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적으로 어떤 기인가? 음기와 양기입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음기란 무엇인가? 음기는 직계, 조상의 영향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이나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매장하면 그 매장한 지질에 따라서 그 유해가 기를 발산합니다. 그 기가 자손들에게 통관됨으로써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질이 6개거든요.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이 6개 지질 중에는
온열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좋은 길지입니다. 이런 곳에 조상의 시신을 매장하면 땅속에 안 올라가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 유해에서 편안한 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 기가 직계 자손에게 통관돼서 자손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좋은 운명으로 결정됐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이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몇 퍼센트 결정되는가? 80%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이 80%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증거가 뭐냐? 증거는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 시, 이거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이 사주를 풀어보면 80%까지 나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 팔자 소관이다 하는 말은 바로 풍수지리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음기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고, 양기는 무엇인가? 양기는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운명은 뭐냐? 내 집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는 그 양택, 길과 흉에 따라서 잘 되고 잘못된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와대죠. 청와대가 좋은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은 청와대 길지냐 흉지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걸 말씀드릴 테고요. 어쨌든 양기라는 것은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음기와 양기가 우리 흥하고 망하는 영향을 준다. 이 기라는 것은요, 기운 기자 아닙니까?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가령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 기운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뭐 승진하고 시험을 보고 무슨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 기운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라는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논문을 보냈어요. 당시에 풍수지리 호화실 편에서 이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동기가문설은 있었죠. 그런데 최초로 풍수지리학 인류 사상 최초로 94년도에 과학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반드시 과학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가 의해서 우리 그 운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저 운칠 기삼이라는 말씀은 다 알죠. 근데 운칠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운이 9가 됩니다. 노력이 10%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10%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 모든 인간사가 그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기가 통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 활용은 전 인류 전 세계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지금 뭐 트럼프도 뭐 우리 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모두 결론은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간략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운명 연구가니까 우리나라 운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흥망성쇠는 청계천 복개 여부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현재와 같이 청계천이 열려져 있으면, 갈라져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덮어져 있으면 나라는 흥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형상과 기를 활용하라고 했죠. 형상으로 보면 청계천이 사람의 배부입니다. 배. 인왕산이 머리에, 풍수용어로는 이제 현무라고 그래요. 이 왼팔이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왼팔 좌청룡입니다. 우백호가 어디냐? 이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동아일보 앞에 명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중랑천까지 배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이라고 해요.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인데, 자, 사람의 배를 갈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맞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의 배를 가려면 죽는 것과 같다. 그럼 왜 청계천이 복개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울이 중심입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청와대부터 모든 그 기관, 기업의 본사 94%가 다 서울에 있어요. 모든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되는 거죠. 서울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 배를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와인 형상이라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까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시죠? 67달러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58년부터 61년까지 3년간 청계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60년대에서부터. 이 복개하고 20-30년 만에 국민소득이 얼마 됐습니까? 2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흉을 길로 작용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2003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1위 국가까지 이제 부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청계천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갈라놨죠. 다시 갈라놓으니까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복개하거나 비법풍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가 아주 극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 이런 사실은 풍수학자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 있잖아요. 또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2007년도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했죠. 나라가 망한다. 원인이 이렇게 되고 과정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나라가 살려면은 비법풍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박종진 캐도남마 가서 또 방송을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뭐 풍수학자로서 원칙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16년 돼갔죠. 됐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 원인도 없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만 걱정하고 대통령이 북쪽만 생각하고 퍼다준다 이런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걱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풍수지력, 자연의 위력이, 자연의 운이 90% 깨지면 인간의 노력 10%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앙로타리 클럽 어르신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안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선풍수를 전수받은 자로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2003년도 이후에 청계천 개봉한 걸 보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요. 미친놈, 저런 나쁜 놈, 나라가 왜 망하냐?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망하냐? 저런 사람 어떻게 왜 자꾸 나라 망한다 소리 하느냐? 별 비난도 많이 받고 별 뭐 충격적인 얘기에 협박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신문에 언론에 얘기 나온 게 40회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그 말이 맞네요. 그러면 빨리 청계천을 복개하기는 어려우니까 비보풍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량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본대로 얘기하면 다 맞는 겁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 우리 정계 재계의 우리 재계에도 한 10대 그룹을 제가 다 풍수로 보고 틀린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그룹도 제가 1998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책에 삼성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책에 있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사망 다 제가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역사가 우리 정계 재계가 이 풍수지력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풍수지력을 다 밝히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천상천하와 독점. 이 석가모니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풀어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길으니까 그냥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었고 2500년 전에 공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공자의 대표적인 얘기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 평천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평천화가 됐습니까? 세계 평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가 안 된 겁니다.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제가 이걸 확실하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자연에 있었습니다. 자연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라 소리가 기도라 소리가 아니죠. 자연을 찾아봐라. 자연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통, 어려운 일은 내가 다 지고 간다.
너희들의 희망과 행복과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자연이었어요, 자연. 그래서 제가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이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지,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류가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21세기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3대 성인의 말씀을 풍수지리학에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수지리학이 인류 최초 진리, 최대 진리, 최후의 진리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 맞잖아요. 이게 최초, 최대, 최후에 언제라도 이 자연 속에서는 자연을 우리가 단 10분도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세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잘 통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귀가 잘 통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뭐야? 긍정입니다. 긍정이라는 건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풍수지리학, 귀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히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긍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분은 발전할 수가 없죠. 안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계셔도 다 풍수지리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인도 풍수지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을 쉬고 살잖아요. 숨을 뭐가 써서 쉬어요? 숨은 뭐 때문에 쉬어요? 네?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살려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러기 이전에 숨을 쉬고 살잖아요. 어? 숨은 뭐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기를 활용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풍수지리에 적용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공자도 예수도 다 풍수지리에 적용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연을 활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특히 풍수가 미신이다라는 사람 많아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본인도 풍수로 살면서 미신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종교를 하고 있다.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어른들이 훌륭한 일을 했으면 우리는 존경하면 됩니다.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하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 아주 근원적인 걸 먼저 좀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를 아까 정의를 내렸고 풍수지리를 밝히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1994년 풍수 10년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인류 헌장이라는 걸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기초학문이 발견되므로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모든 이는 21세기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목적한 바 꿈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천지창조, 지구의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로서 자연과 공생공존의 뜻을 받들어 새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인류 풍수지리학 헌장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자연이 준 우리 인간의 최대 그 혜택이다. 그래서 자연과 공생공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제 정의를 또 이렇게 내려봤고요. 이건 시간이 또 얼마 안 되니 큰일 났네. 드릴 말씀. 그런데요, 결론은 이게 또 뭐야? 풍수지리를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렇게 돼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세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자연을 활용하는데 누가 돈 달래나요? 세금도 없어요. 그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는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격암유력 아시죠? 500년 전 예언서. 이 격암유력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국활개 남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진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삼국 조선화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인부지 정변과 정도령. 우리가 지금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인류를 구한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 새롭게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정도령이. 그런데 세인부지 정변박. 정도령이 박씨로 변한 줄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바꿔요, 마치. 바꿔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00년 전 그 격암유력을 남사고 선생이 전해줬는데요. 남사고 선생이 제 직계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완벽하게 풀어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당장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없어요. 청계천을 비보풍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거 어렵게 된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될 수가 없다. 이것만 하면 다시 과거와 같이 60년대부터 경제 발전하듯이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0만 불 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밖에 나라 살리는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가 뭐 태극기 들고 뭐 우파 방송인이 뭐 나라 걱정, 이것은 지금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만 하는 거고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걱정하고 결론만 했지만 나라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밝혀냈다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밝혀냈지만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것은 열매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4차원의 시대 아닙니까? 4차원의 시대에서는 이 풍수지리학이 세계화되면서 이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뭐 제가 급히 30분도 안 됩니다. 지금 25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나 제 유튜브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강의 한 800개나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그럼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많으실 텐데요. 질문이. 네. 저는 지금 현재 요새 우리나라 전국이 사실 아까 뭐 걱정만 한다 했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서에 그 천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저는 아직 책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네, 결국 한국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5,000년, 우리가 5,000년 역사인데 네. 1,000년 전에 우리가 뭐 세계 제패한 적은 없었잖아요. 아, 있었나? 1000년만 이제 1000년이 됐다 이거죠. 풍수지리학. 아, 지금부터 아니, 1,000년? 1000년 지금 현재 된 거예요. 1,000년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느냐? 궁죽통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하면 통한다. 지금 이 얘기가 제 연구가 국민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 망하면 아 박민찬 풍수가 얘기가 맞다. 그럼 빨리 청계천을 복귀하자. 그런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다시 60년대 발전하듯이 또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다시 그 복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까 기업풍수라는 네. 말을 쓰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아 나라는 제패할 수 있게끔 우리 문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한국이? 아니죠. 운이라는 건 자연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청계천을 빨리 복귀해야만 국군이 융성이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 독립문, 저 영천에 있는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금 얽혀있는 뭐 이상한 말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왠기면 안 된다, 왠기해야 된다, 뭐 좀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였던가요? 아, 이제 그것도 하나의 비법풍수입니다. 비법풍수 그것도 독립문도 아 독립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동대문이 아니라 네, 독립문. 아 독립문 독립문. 아 그것은 뭐 옮기든 안 옮기든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 국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왠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이 서대문에로 그렇지. 아. 신천으로 넘어가는 그 예. 고가도로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네, 안 될 것도 그 없는 후에 거예요. 그걸 왠겼어요. 네, 그때 그 왠기면 안 된다고 하던 설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지. 글쎄 이제 여러 의견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라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게 풍수적으로 왠기면 안 되느니 되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 풍수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예. 제가 그 시골에 사는데요. 네. 시골에 사는데 네. 시골에 집을 되게 부수고 네. 다시 짓게 되면은 그 집안에 뭔가 병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집을 뜯어가지고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아마 풍수지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좀 이제 그게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이제 기분학적으로도 그 좀 그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무슨 뭐 비법이라든지 무슨 풍수지리에서 건강하는 무슨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해서 아, 있습니다. 그 비보 풍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은 기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살던 집을 헐고 그리고 먼저 살았던 데는 그 집에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새로 짓고 나서 잘못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대개 이 방향이라든가 이 대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게 해야 먼저 집이 그게 딱 이 명당 집이 되는데 대문을 약간 틀어도 그게 흉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도 장사가 잘 됐던 집인데 새로 집을 짓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문을 잘못 낸다든가 이래서 그래요. 같은 터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요. 또 질문했어요. 비보는 뭡니까? 비보. 아, 보완을 해서 깃지를 만든다는 거죠. 부자터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보완. 지금 청계천을 비법풍수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결국은 뭐냐? 청계천을 지금 갈라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덮어야 되는데 이게 덮기란 어려워요.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되고 덮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거 세 가지 다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청계천을 아치를 해서 아치 위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어가지고 다 덮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기간도 짧고 국민들한테 무궁화를 심는다 하면 공감도 형성이 쉽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을 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또 네, 질문하실 분. 왜 무궁화죠? 우선 아니 국민 아치형이면 어떻게 생각해? 좀 넝쿨 식물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뭐를 해도 덮으면 돼요. 그런데 무궁화라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 좋아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쉽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여기 북한의 운세는 어때요? 북한의 운세. 북한의 문제요.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김일성 사망하고 그 제 책에 이 시신을 이게 뭐야 금수산. 망부천. 약품 처리해가지고 금수산 산장인가 거기다가 풍전이가 거기다가 해놨잖아요. 이건 풍수적으로 대흉입니다. 풍수는 자연 지질에 매장된 그 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흉이죠. 그러니까 풍수라는 걸 감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흉기가 직계 자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직계 자손들이 끝났다. 권력과 부가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거가 나타났죠. 손자 김영남이가 자기 동생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김정은이 생명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신의 한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고백을 하겠습니다만은 6월 달에 김정은이가 90%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지난 6월 달에. 그런데 만일 안 죽으면 김정은이는 죽는 만큼 고통이 따른다.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진다. 그 사람이 내년까지 엄청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흉기와 자기가 필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 생명은 내년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늦으면 내년까지.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많으실 텐데 없으시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